안녕하십니까. 네.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네, 파고다 중국어 HSK 강사 조아라입니다. 네, 2021년 5월 시험 대비 HSK 적중 특강 우리 아라쌤이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HSK 이번에 4월달 시험 어땠나요? 네, 사실 2021년 들어서 본 모든 시험들이 다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학생들은 오죽할까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낯선 어휘들이 많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함정 문제, 혼동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네, 특히나 저는 듣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우리 같이 영역별로 어떻게 난이도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좋을 같이 것 한번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시험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듣기부터 볼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듣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듣기 일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듣기 3부분이 보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원의 속도라든지 음원의 대본 같은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솔직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도 어려웠기 때문에 독해 이제 다른 영역 대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기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필수 어휘나 그다음에 그런 기출 문제 등등을 좀 풀어보고 공부를 하셨다면 독해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아직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시험 전반적으로는 듣기와 쓰기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독해와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어려워지려면 어려워질 수 있는 유형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할 접속사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외워서 외워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일부분 어땠나요? 쓰기 일부분은 사실 특수문 대비만 잘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데군데 한자부터 어려운 그런 단어들,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학생들한테 사실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건 아예 감이 안 잡혀요 하는 단어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 원래는 더가 여기에 붙어야지 바로 수식해 줄 수 있는데 생뚱맞게 좀 떨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쉬울 수도 있는 거를 잘라놓은 그 어휘가 아무래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시험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동사나 형용사나 그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양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안 나왔던 단어들이 또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마스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 총평은 저희가 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를 좀 더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어려워진 시험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듣기 3부분에서는 A, B, C, D에 주어지는 보기를 잘 보고 가시면 음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빠르게 고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수단 관련 어휘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교통수단 관련한 표현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은 독해 일부분, 중점적으로 독해 일부분에 어떤 어휘들이 잘 나오는지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이 부분, 고득점 전략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쨌든 바나 빼이자문, 그렇죠. 네, 이런 바자문, 빼이자문, 그리고 주술목, 네, 이렇게 구조들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어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벽하게 또 대비를 해서 좀 시험 점수 딱 잘 받을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듣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험지에 이렇게 문장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음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듣고 이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기보다는 비슷한 표현으로 유의어로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같은 의미라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우리는 시험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지에 동의你的意见이라고 먼저 주어졌어요. 동의 했어요. 자, 동의하다라는 거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원에선 뭐라고 하였는가? 음원에서는 支持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하다 하죠. 자, 그러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요.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요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没有空车位没有空车位 여러분 车位 하면 뭡니까? 차의 자리니까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没有空车位라고 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빈자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음원에서는 停满了 停满了 라고 이야기를 했죠. 停이라는 수어 뒤에 波满了를 붙여서 가득 차게 주차되어 있다. 즉 같은 말로 주차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치하는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시면 坚持下去 坚持下去 坚持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쓰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듣기뿐 아니라 한자 그리고 품사까지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 坚持 하면 뭡니까?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견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坚持下去 계속해 나가다, 꾸준히 해 나가다. 레파토리는 보통 운동이나 공부에 많이 쓰이죠. 공부나 운동은 모두 한 번씩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할 때의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 坚持下去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해나가다 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不放弃 不放弃 여러분 아시겠지만 放弃는 포기하다죠.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 즉 꾸준히 해나가다 같은 표현, 일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장 보시면 打得很好 打得很好 말 그대로 잘 친다 라는 거죠. 일단 동사를 따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구기 종목, 테니스라든지 야구 같은 것을 지금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打得很好라고 했기 때문에 잘한다, 실력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음원에서는 살짝 바꿔서 打得真棒 打得真棒 여러분 빵이라는 표현 잘 봐두세요. 빵 하면 잘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해서 살짝 뒤에 같은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很好를 真棒으로 바꿨을 때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동사만 바꿔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친다, 打得很好打得很好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打得真棒打得真棒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高兴地跳起来 高兴地跳起来라고 했어요. 자, 앞에 수어가 高兴입니다. 기쁘다 하죠. 자, 그 뒤에 수어처럼 보이는 跳가 나왔다는 거죠. 跳 하면 여러분 예전에 跳舞 춤추다에서도 봤었던 그런 동사죠. 뛰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자, 여기서는 高兴地跳起来라고 했기 때문에 기쁜 정도가 막 뛸 지경이다. 그만큼 기쁘다라는 뜻이었어요. 해서 우리는 高兴에 집중을 하면 되는 문장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봤더니 开心 그리고 激动 기쁘다라는 뜻의 동사, 감격하다, 벅차다라는 뜻의 심리동사를 써서 같은 내용 일치로 볼 수 있겠죠. 해서 그만큼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잘 파악해 둔 상태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휘들을 정리해 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적용시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은요, 여러분 孩子咳嗽得很严重이라고 했어요. 孩子주어져 咳嗽하면 술어인데 기침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뒤에 很严重 很严重 严重이 쓰였네요. 기침을 하는 정도가 어때요? 심각합니다. 해서 기침하는 정도가 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从昨天开始孩子的咳嗽很厉害孩子的咳嗽很厉害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厉害 잘 들으셨어야 되겠죠? 厉害 하면 뜻이 뭡니까? 심각하다 라는 뜻이죠. 즉, 严重과 厉害는 같은 뜻이므로 우리는 바로 정답을 5
옳다라고 골라줄 수 있겠고요. 자, 뒷마무리하는 문장에서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明天我要带他去医院检查一下. 자, 내일 내가 뭐뭐 해야 할 것 같다. 여러분, 따이라는 동사는 밑에도 적어놨듯이 보통 챙기다, 휴대하다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해서 휴대폰을 챙기다, 따이쇼지 라거나 물건을 챙기다 라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타예요.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를 데리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내일 나는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检查 검사해 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아이의 기침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孩子的咳嗽孩子咳嗽的很严重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孩子的咳嗽很厉害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듣기 3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기 3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부분과 다른 점 먼저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3부분은요. A, B, C, D 보기로 주어지는 것이 짧은 문장이거나 아니면 명사인 경우가 많죠. 해서 듣기 1부분에 비해서 보기를 보실 때에 부담이 조금 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만 잘 보고 가신다면 우리 음원을 듣기 전에 내가 어떤 포인트를 들어야 하는가 그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중에서도 교통수단 관련한 보기들로 짜여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A부터 D까지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뭐 걸어간다와 같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랑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시 어휘 보시면 31路公交车라고 해요. 31路公交车. 자, 먼저 公交车는 낯설지 않은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 루에 집중해 주세요. 루 하면 학생들은 그냥 길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버스의 번호를 이야기할 때 숫자 뒤에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31路公交车 하면 31번 버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많이 보셨을 덩지파이. 여러분 탑승권이네요. 해서 이 탑승권을 요구하는 곳은 아무래도 페이지 비행기일 것 같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덩지파이 잘 챙기세요. 덩지파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换乘车站. 여러분 짠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역, 정류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앞에 환청이 붙었습니다. 환승할 수 있는 역이라는 거죠. 해서 환승하는 역이니 특히나 복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켜서 내리셔야 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안내 멘트가 음원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지하철이나 버스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요. 下一站 역시나 짠으로 끝났네요. 자, 역은 역인데 정류장은 정류장인데 下一站이라고 했어요. 下가 여러분 아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음 순서 next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버스에서 여러분 안내 멘트로 下一站是什么什么站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역은 무슨 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按顺序下车라고 하네요. 여러분 먼저 수로는 下车고요. 하차하다죠. 앞에 按顺序. 안은 원래 두 글자로 안照,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의 개사인데 이렇게 한 글자로 쓰기도 해요. 그럼 뒤에 있는 명사를 보셨을 때 순쉬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하차한다.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하차한다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교통수단에서 하차 준비 잘 해주시고 한 명씩 순서대로 내리세요 라고 안내 멘트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네요.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저랑 같이 봤던 이 표현들 잘 익혀서 가신다면 교통수단 문제구나. 내가 교통수단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음원을 빠르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보기를 먼저 보시라고 했었죠. A는 教室里 교실 안. 자, 그 다음에 B는 飞机上 요때부터 지금 교통수단이 나오네요.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C는 公交车上 이라고 하네요. 버스죠. 그 다음에 D는요, 여러분 장장大桥上 이라고 해요. 장장大桥上. 여러분 여기서 다치아오라고 하면 대교인 거죠. 그러니까 다리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보기를 보시면서 하나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자, 우리 일반 장소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샹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특히나 B나 C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통수단 명사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곳에 있다, 장소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거든요. 해서 지금 이 사람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버스 타고 있어요. 버스 안에 있어요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음원에서 이 사람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교통수단도 장소로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힌트가 등장해요. 乘客们请注意. 乘客们请注意. 여러분 먼저 乘客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승객, 그러면 이 음원을, 이 안내 멘트를 들을 장소는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아닐까. 먼저 B와 C가 정답일 확률이 높겠구나. 자, 그 다음 下一站, 아까 우리 했던 표현이죠. 다음 역은 北京站, 베이징站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本站是换乘车站, 이 역은 환승역입니다. 需要换乘31路公交车的乘客请提前做好下车准备라고 하죠.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정커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승객은 승객인데 어떤 승객? 需要换乘31路公交车的乘客라고 했습니다. 31번 버스로의 환승을 원하시는 승객분들께서는 미리 하차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교통수단 안에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1번 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앉아 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비행기와는 거리가 조금 멀겠죠. 해서 언급이 된 공交车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정답은 C, 공交车上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자, 해서 우리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구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최신 빈출 어휘 베스트 5 보도록 할게요. 오회, 오회 하면 뭐죠? 그렇죠, 오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회 하면 오해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는 오해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닌 우호이러 이렇게 된다는 거, 주어 그리고 이 수러 자리에 우호이가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해 일부분을 풀다 보면 다 넣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단추를 끼면 그저 다시 잠궈야 되듯이 풀고 잠궈야 되듯이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가는 네, 그런 아주 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결 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거 혹시 수러 자리인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 뭐 했다? 我们不是游客. 우리 여행객 아니다. 是专门来做调查的. 우리 전문적으로 여기 조사하러 온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행객이 不是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당신 지금 오해한 것이다. 문맥에도 맞춰야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라이포지라는 단어가 시간 안에 갈 수 없어.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라이포지, 그죠? 그래서 开快点, 좀 빨리 운전해. 还有5分钟电影就要开始了. 우리가 就要什么什么了 하면 곧 뭐뭐하다죠. 5분 있으면 영화 곧 시작해요.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시간 안에 갈 수 없어. 시간 늦어. 할 때 来不及. 그렇죠.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찡이엔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근데 딱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선처럼 경험이 풍부하다. 陈师傅的经验很丰富. 그렇죠. 경험이 풍부하다. 요걸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시험에서 또 우리 잘 나오는 레이. 이때는 레이죠. 그래서 쌓이다라는 단어. 그래서 지레이 징엔, 요거를 기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외우신다면 4급에서의 독해 일부분은 没问题. 허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난따오, 설마 뭐뭐인가요? 이거죠. 그래서 이 난따오는 보통 문장이 그렇죠.
맨 앞에 나온다라는 걸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难道你支持的球队赢了? 라고 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지지했던, 응원했던 뭐 이 뜻으로 의역할 수 있겠죠. 팀이 이겼나요? 우리 이기다라는 단어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 그렇죠. 难道什么什么 하고 그렇죠. 이렇게 물음표 의문문 형태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요 잉도 요즘에 최근에 다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顺便, 요 뭐뭐 하는 김에 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얘를 헷갈려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작을 하고 그거 하는 김에 해서 뒷절에 쉼표 끝나고 여기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 뒤에 그렇죠.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等一会儿你出去的时候 너 조금 있다가 네가 나갈 때 또는 나간 김에 이럴 때 나간 김에 뭐 한다? 뭐뭐 하는 김에 去商店 상점에 가서 买个牙膏 뭐 한다? 그렇죠. 치약을 사다 이거죠. 너 있잖아. 좀 이따가 나간 김에 자 상점에 가서 치약 좀 사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顺便 요 위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顺便은 그렇죠. 뒷절에서 나온다.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이 5가지이기 때문에 베스트 5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 2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파악하는 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인웨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인웨이. 맞다. 접속사 인웨이는 맨 앞에 나와. 이거를 제발 이제 접속사를 외웠다고 해도 접속사가 무조건 여기 앞, 무조건 뒤 이것만 기억을 하셨다가 괜히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还都能鼓励自己更愉快的生活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鼓励,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이거죠. 자신이 더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대요. 그 다음 이게 뭐야? 얘가 먼저 나오진 않겠죠. 그럼 B, 大多数人都愿意把将来的生活想得很美好 이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원한대요. 뭐 미래의 생활을 想得很美好 어떻게? 그렇죠. 잘 보낼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싶기를 원하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생활이 정말 진짜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오케이. 왜냐하면 这样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这样 这样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这样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야? 이걸 지칭하는 게 아주 무엇인지를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不仅 뭐일 뿐만 아니라 可以提高自己的信心 자신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인외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자신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얘가 뭐야? 这样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생활이 더 좋기를 더 잘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이것은 실은 자신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 뭐하다? 그렇죠. 자신이 더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은 무조건 인외, 인외가 소위가 없어? 그래도 뭐 그냥 인외 무조건 앞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이这样 나양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체크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 C, A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은
其实是 사실 很正常 매우 정상적이다. 우리 형용사 정상적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习惯就好了 습관되면 좋아져. 괜찮아져.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것은 이 지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比如 예를 들어 对那儿的天气 그곳의 날씨 交通等 교통 등에 대한 不适应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날씨, 교통, 이런 것 등등이다. 그럼 예를 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를 들어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人们到一个不太熟悉的地方后 자, 익숙하지 않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는 곳에 到간 후에 一出现 不适应的情况 자, 뭐가 나타나기 쉽다?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쉽다. 그잖아요.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갔어.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뭐 유학도 그럴 수 있고 잘 못 갔단 말이죠. 갔는데 못 가.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에 지금 한이 맺혀서 순간 나도 못 갔잖아요. 뭐 이랬네. 자, 그래요. 갑자기 네, 슬프네요. 상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익숙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런 상황이 뭐냐? 뭐 예를 들어 뭐 날씨도 있고 교통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막 이렇게 교통수단 잘 되어 있는데 있다가 갑자기 막 너무 복잡해 혹은 없어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어떻다? 괜찮다. 사실 정상적인 거니까 습관되면 괜찮아. 이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우선 이게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야?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얘는 이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일리라는 건 없지만 여기서도 날씨와 교통 이런 것 디테일하게 나오고 이것은 사실은 괜찮은 거야. 정상적인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 습관되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CBA입니다. 알겠죠? 요거 헷갈리지 말고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쓰기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빼이자문 학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실은 어려울 게 없다. 물론 어렵습니다. 뭐 제가 선생님이니까 뭐 쉽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빼이자문이나 바자문이나 어쨌든 동사부터 찾는 건 맞아요. 수러 자리. 그러면 被妹妹丢掉说明书电脑的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동생 丢掉 뭐 했다? 그렇죠.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说明书 설명서 컴퓨터의 그럼 电脑的什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로가 뭐예요? 그렇죠. 丢掉예요. 丢掉. 잃어버렸어. 그런데 자, 이걸 단어를 기점으로 자, 여기 빼자를 딱 쓰세요. 알겠죠? 그럼 빼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 지금 띄우디어 앞에 들어갈 거.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띄우디어 한 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띄우디어 한 애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 한 애가 여기에 들어간다. 물론 이게 되게 명확하거나 뭔가 불확실할 때는 생략 가능하죠. 빼이자문은. 자, 요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그러면 자, 요거 한 애가 여기에 들어가대. 그럼 외울 때 빼이니까 빼박.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빼박 무조건 얘 한 애가 빼박되는 거예요. 여기 빼이자 뒤에 갖춰야 돼. 오케이? 자, 다시 띄우디어 한 애가 그럼 뭐를 띄우디어야 할까? 그치? 说明书겠죠. 설명서. 그럼 뭐의 설명서? 컴퓨터에. 그럼 컴퓨터의 설명서는 빼이자문이니까 누구에 의해 이거 잃어버린 애가 누구야? 여기서 얘 하나네. 메이메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电脑的说明书被妹妹丢掉. 끝. 컴퓨터의 설명서는 여동생에 의해 잃어버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이자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 수로부터 먼저 찾은 다음에 요거 한 애가 여기에 빼박. 여기 무조건 넌 빼박이야. 넌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혹은 생략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빼이자문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요 문제를 정말 이런 문제 많이 틀리시는데, 바자문은 여러분들 쓰기 일부분에 나오면 이게 찌양은 바의 뜻이죠. 찌양은 바. 이 찌양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부사로서, 우리가 이 찌양, 차오고, 어떻다. 곧 뭐뭐 할 것이다. 곧 초과할 것이다 해서 부사로서 쓸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보통 일부분에 나올 때는 바자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짱, 워먼, 더 이랬어요. 그럼 짱은 여기서는 그렇죠. 바자문인가 보다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바자문일 땐 짱 뒤에는 대명사나 명사 형태로 오겠죠. 뭐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징리라고 있어요. 징하면 뭐예요? 뭐뭐 해주세요. 보통 문장에 맨 앞에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报名表라고 있습니다. 报名表가 뭐예요? 그렇죠. 신청서. 报名表. 그 다음 电子邮箱. 电子邮箱. 자, 뭐예요? 이메일. 그렇지. 전자 우편함. 이메일. 그 다음에 发到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징은 물론 징, 니 이거기 때문에 얘를 수어로 잡는 건 맞지만 얘는 그냥 문장의 맨 앞에, 얘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를 딱 봤을 때 뭐예요? 파죠. 보내다가 수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따오를 꼭 주목해 주세요. 이 수어 뒤에 따오나 게이나 짜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따오 뒤에는 어떤 장소, 게이는 대상, 짜이도 장소, 물론 더 디테일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따오 뒤에는 뭐예요? 장소가 될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장소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디로 보낸 거지. 그럼 여기서 장소가 될 만한 건 얘밖에 안 된다는 거죠. 电子邮箱. 그래서 发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 그렇죠. 到 뒤에 어떤 장소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징리 뭐뭐 해주세요. 뭐를, 짱, 뭐를, 我们的 해놓고 얘가 요 수식을 줄 수 있는 애가 뭘까요? 우리의 뭐를. 그렇지. 电子邮箱이 아니라 뭐야? 报名表지. 우리들의 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가 맞겠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请你将我们的报名表发到电子邮箱이 맞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따오 뒤에는 장소가 될 만한 요거를 꼭 찾는 게 키워드다. 오케이? 자, 요거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아까 제가 그 적중 특강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요즘에 쓰기 일부분이 요 헷갈리게 뜯어놓는다. 왜냐면 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 보시면 차이라는 단어, 차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추측하다, 알아맞추다. 차이 요거 외우세요. 꼭. 얘 보시면 한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약간 숙이면서 자, 네. 그래요. 제 청년인지 한번 알아맞혀. 네, 자, 오케이. 자, 이 알아맞추다인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알아맞출 수가 없어. 차이보추, 얘가 원래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번엔 떨어져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실은 얘랑 그죠? 요거랑 원래 붙여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차이 추측하다 누가 추측할까요? 당연히 내가 추측하겠죠. 그 다음에 요 단어 뭐예요? 구어지라는 단어 있어요. 구어지가 뭐예요? 그렇죠. 국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그녀의 뭐를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나는 뭐하다? 차이보추 알아맞출 수가 없어. 추측할 수 없어. 뭐를? 그녀의 국적을.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我猜不出我他的国籍. 오케이. 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어도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되고 주술목 구조도 꼭 체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쓰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단어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D라는 단어가 뭐예요? 들다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방 같은 거 들다예요. 두 번째는 의견 같은 거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이젠, 디이젠. 근데 보통 언급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것보다는 그렇죠. 들다, 디바오, 디바오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들다라고 쓰기 1부분 쓰기 2부분 공부하실 땐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오, 이 빠오 되게 잘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안다예요. 그러면 무친, 엄마가 빠오저 누구를 안고 있어? 아이즈, 아이를 안고 있어. 이런 표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후화는 돈을, 얘가 돈이에요.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 대신 그렇죠. 이钱이 요게 될 수도 있겠죠. 후첸. 헷갈리지 마시고 이 독해 1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쓰기 2부분에 나오고 쓰기 2부분에 나왔던 게 독해 1부분에서 나오고 이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명심하셔서 요 단어도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买东西的时候 물건을 살 때 뭐로 많이 해요? 그렇죠. 手机 휴대폰을 이용해서 付款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手机 이런 단어들과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이렇게 하면서 加班 今天我又加班 나는 야근한다. 그래서 很累 뭐 이렇게 매우 피곤하다. 이렇게 쓰시면 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선생님 쉽게 말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성,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기본 문장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물론 뭐 예를 들어 유창하다라는 병음이 있는데 또 쓸 뻔했어요. 그래도 쓸게요. 리우리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건 조금 힘드니까 타 쇼드 네, 그래서 말한 정도가 타 쇼드 타 한유 쇼드 很流利 그는 중국어 말한 정도가 어때? 너무 유창해. 너무 유창하게 말해. 이런 보어, 정도, 정태 보어를 써주시면 더 플러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문장들은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에서 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좀 특수 부분, 특수 문형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보어 이런 것들은 조금 따로 외워주시고 그 이외에는 기본적인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우선 무조건 쓰세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말하면서 다음 시험 언제 이러지 말아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미ao. 네, 계속해서 잘 나오는 양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ao, 뭐 비엔 이런 것들. 그 다음 꾸이딩. 이 꾸이딩은 요 단어랑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자 되게 잘 쓰는데 오늘따라 한자가 필이 네, 그래요. 자, 按照规定 규정에 따르면 在这里 이곳에서는 不能抽烟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죠? 按照规定 요거를 꼭 같이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의 글에 약간 좀 빛이 날 수 있는 이런 단어들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效果 요즘 이 效果가 되게 잘 나오는 효과 효과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약을 먹으면 效果很好 효과가 매우 좋다. 그래서 효과라는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入口 예를 들어 电影院的入口在哪儿? 请问 물어볼게요. 电影院的 영화관 入口 입구는 在哪儿?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入口 그 다음에 塑料袋 자, 이 뭐예요? 그렇죠. 봉투, 비닐봉투, 塑料袋 이런 단어들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塑料袋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비닐봉투 모양의 뭐가 담겨져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我去超市 뭐
예를 들어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买塑料袋 뭐 비닐봉투를 샀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 안에는 뭐 여기 뭐 이런 과일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참고해서 뭐 연동문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슈퍼마켓에 가서 이걸 샀다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쓰기 표현들 제가 제시했는데, 제가 지금 요 내용을 짧게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어쨌든 쓰기 이 부분은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그리고 양사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단어들보단 좀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4급 단어이긴 하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강을 보시고 나서 난 선생님 저 이 단어인데 좀 이 단어를 좀 잘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모범 답안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5월 시험 대비 지금 4급 적중 특강 보셨는데요. 자,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제 앞으로 HSK가 계속 바뀌고 또 급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급수들이 이 난이도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셔서 4급 옛날에는 뭐 내가 들었는데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된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따고 나면 또 2년 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따고 딱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울 때, 그나마 쉬울 때 딱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부했던 거, 솔직히 파고들 종합서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종합서 꼭 보시면서 또 모범 답안도 보시고 또 이런 적중 특강도 보시고 좀 마무리를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급은 그냥 패스가 목표가 아닌 좀 고득점을 생각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고 이번 시험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파고다 배수진 강사였습니다.